We had our heads in the clouds. We had it all figured out. 그 채널의 주인장이시죠. 이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숱한 방송 촬영을 해보셨는데 인터뷰는 또 처음이라서 긴장되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되게 어색하고 긴장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더 스마트 상속에서 일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주로 한국에서 상속과 상속증여세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라는 성함이 되게 특별하게 저는 느껴졌는데 우리 성함의 뜻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었다고 들었고요. 뭐 그때 당시에는 한글로 된 이름이 되게 특이해서 할아버지가 좀 반대는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버지가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 순우리만이신가요? 예, 순 한글말입니다. 그 대한민국 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최초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인데 그 상속 전문 변호사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이. 그래서 이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법률 사무를 다루는 그 변호사들이 뭐 다루는 분야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 또 상속증여세하고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것들인데 일단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뭐 일정한 사건 수를 다루고 또 교육도 일정 부분 이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인증이 된 그런 변호사들에게 그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상속은 말 그대로 이제 상속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고요.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세금과 관련된 뭐 세금 신고나 법률 분쟁 관련된 부분이라서 약 뭐 연관은 돼 있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좀 다른 분야이긴 합니다. 뭔가 변호사 하면 법원에 막 출퇴근하면서 멋있게 막 변론도 하고 드라마 속 장면처럼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변호사로서 실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뭐 주로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 동일합니다. 뭐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 미팅 일정이 많고요. 뭐 내부적인 다른 변호사님들과 스태프들과 회의하는 뭐 미팅 아니면 뭐 의뢰인분들하고 미팅 그런 미팅이 많고 또 서류 작성, 서면 작성은 그런 페이퍼 작업하는 페이퍼워크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전화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법정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변론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하루 일정이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미팅도 많고 외근도 많고 또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항상 캘린더를 보면은 일정이 정말 꽉꽉꽉 차 있어서 좀 놀랄 경우가 많은데 너무 바쁘셔서 정말 쉬는 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쉬는 날에는 혹시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일단 오전에는 주로 운동을 많이 하고요. 예, 오전에는 테니스, 뭐 등산, 축구 번갈아 가면서 뭐 정해져 있는 날짜에 또 운동을 많이 하고 오후에는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기타를 좀 오래 쳐가지고 기타도 좀 치고 그다음에 독서도 좀 하고 뭐 그렇습니다. 등산 좋아하신다고 듣긴 했는데 그러면 계절 상관없이 막 계속 등산하시나요? 그렇죠. 뭐 계절에 타서 뭐 하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봄이든 또 봄에 하는 거, 여름에 하는 거, 겨울에 하는 거 다 그 매력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뭐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약간 생애에 대한 질문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대학 졸업 후에 바로 변호사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어쨌든 대학 졸업하고는 철강에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에서 취업을 해서 3년 정도 일했습니다. 주로 담당했던 거는 제가 구매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양한 공급사들과 뭐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매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철강회사에서 구매 업무는 진짜 좀 되게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일과 되게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업과 직무시잖아요. 그럼 혹시 돌연 갑자기 변호사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그게 사실 뭐 엄청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보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구매 파트에서 일을 한 주된 일은 적정한 공급사를 발굴하고 시장 조사하고 그 원재료들의 가격 동향을 추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산출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상대방 업체와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계약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법률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른 분야라고 하기는 어렵고 실제 또
제가 일을 하다 보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 상대방 파트너들 중에서는 이제 그 카운터 파트로 나온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어쨌든 아무래도 계약을 직접적으로 다루다 보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좀 스페셜티한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0살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한번 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숱하게 들어보신 질문이실 것 같은데 또 여쭤보겠습니다. 상속과 상속 증여세를 그럼 전문 분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선택한 건 또 아니고 또 우연찮게 업무를 하면서 몇 건을 이제 맡게 됐고 또 그게 사건을 하다 보다가 세상에 다른 건들 대비해서 유난히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상속하려는 게 단지 이제 재산을 뭐 상속받거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게 사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전이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 후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헤쳐나가야 하고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런 그 죽음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상속인데 이게 상속이 또 특이한 게 단지 이게 뭐 재산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이게 오랜 시간 같이 살아왔던 가족들과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 이게 재산 분쟁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 인생사와 상당 부분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특이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상속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단지 이제 법률 분쟁으로만 알았지만은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이제 채무 상속을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또 우연찮게 이제 해외 경험이 있어서 해외 거주자 분들의 상속을 처리하다 보니 또 이런 국제적인 사건에서 나름대로 특수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다양한 문제들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좀 흥미를 더 느낀 것 같고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상속 사건을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속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근데 뭐든지 첫 번째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해결하기 힘들었던 가장 상징적인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 의뢰인은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었고 한국에 있는 상속인 분들과 분쟁이 있어가지고 5년이 넘게 재산 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미국에 이제 저희 의뢰인들이 한 3분, 4분 계셨고 한국에 한 2분 계셨던 사건인데 재판을 통해서 재산도 정리를 하고 뭐 서울에 있는 뭐 큰 부동산이었는데 매각도 하고 그 다음에 세금 신고와 뭐 해외로 반출하는 반출 승인도 받고 숙제 송금까지 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처리했던 게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렸고 단지 법률 분쟁 이외에도 상속 관련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되게 확장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해결해야 될 것도 많긴 한데 그만큼 또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어쨌든 그 의뢰인 분들도 뭐 수년 동안 뭐 고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해결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저 외에도 다른 변호사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했던 업무라서 그래서 뭐 되게 보람됐고요. 또 어쨌든 수년에 걸쳐서 해결이 돼서 의뢰인께서 뭐 감사하다는 뭐 메일도 보내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그런 건이었고 고객분들이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스로 보람도 좀 느꼈던 건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결하신 사건들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사람이 계속 달려오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쉼 없이 달려오시면서 혹시 포기하실 만큼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일이 있으실까요? 뭐 그런 건 특별히 없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지치는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나름대로 그럴 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적당하게 잘 뭐 대처하면서 잘 지내왔던 거는 같습니다. 혹시 뭐 스트레스를 푸는 변호사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일단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땀 흘리면서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또 뭔가 좀 리프레시한 기분도 좀 들고 그다음에 여행을 좋아해서 정말 어느 순간 스스로가 정말 기분이 태도가 돼 있는 걸 발견을 했을 때 되게 막 짜증나 나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혼자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여행을 좀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잘 뭐 지내오고 버텨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여행 이런 거 말고도 또 변호사님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10년이 넘게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거는 그래도 같이 일을 해왔던 동료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도 저희한테 사건을 맡겨주셨던 그 의뢰인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그다음에 뭐 항상 지켜봐 주시는 뭐 가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동력이 네. 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또 마케팅 인턴이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번외로 이렇게 유튜브로서 도전하고 싶은 유튜브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무엇일까요? 뭐 제가 그런 유튜브를 또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꾸준하고 지속적인 것에 대한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뭐 항상 했다 안 했다 하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한 게 한 1년, 1, 2년 정도 됐고요. 대학 때 좀 했었던 어떤 달리기, 러닝을 또 최근에 좀 다시 하기 시작을 했고 오랜 기간 축구를 했지만 축구 기본기 연습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연습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게 몸에 있고 발전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영상들도 저도 많이 보지만 어쨌든 이런 내가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몸에 익혀가는 모든 거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싶은 또 그거를 같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콘텐츠에 담고 그렇습니다. 결국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한다면 사실 못할 일은 없거든요. 결국엔 근데 이 지속적이고 꾸준한 게 너무 큰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결국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아마 관심이 가진 분들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 스스로도 아마 더 보람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총괄 변호사를 맡고 계신 더 스마트 상속에 50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회사 직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그 제공했던 서비스가 뭐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보람도 느끼고요. 어쨌든 항상 진심 어리게 그 같이 일을 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 좀 더 발전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저는 그 직원분들 스스로가 회사에 만족을 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긍정적인 기운이 어쨌든 내 업무에 반영이 돼서 그게 기반이 돼야 고객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뭐 제공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더 좋은 직장, 뭐 좀 더 나은 직장,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구독자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그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뭐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뭐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 많은 분들이 뭐 구독을 해주시고 조회를 해주셔서 그래도 이제 겨우 이제 첫걸음을 떼지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조그만 원동력을 얻은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것이 뭐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이제 더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또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인터뷰 어떠셨나요? 뭐 낯설고 그렇지만 뭐 그래도 또 일반적인 컨텐츠 찍는 것과는 좀 다른 기분은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뭐 고객분들에게도 사실 뭐 어차피 저희가 사건을 하나하나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뭐 페이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한다라는 어떤 모습을 좀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어쨌든 고객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대로 보내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 각오나 인생 좌우명을 짧게 굵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뭐 각오를 할 거는 없고요. 뭐 저 좌우명은 뭐 사실 언젠가 갑자기 밝은 날이 찾아오는 거랑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뭐 결국 살아가는 모습은 내일은 결국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뭐 자연스레 내일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제와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면 뭐 그래도 오늘보다 또는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좌우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호사 이유리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 had our heads in the clouds. Thought we had it all figured out. Planning to fly away to escape everything on the ground. Like a plane up in space.